그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교수님들,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저 철도학교에서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저희 그 정책운영분과 안에 디자인이나 이런 쪽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철도문화재단이라고 조그맣게 저희 문화를 좋아하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조그마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는 이제 간이역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 공간문화 오늘 날도 축하드리면서 이 서울역에서 이 자리가 원래 서울역 그릴 자리입니다. 식당이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928년인가 이 서울역이 만들어져서 정말 그 역사와 그다음에 그 애환이 묻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또 이 자리를 만드셨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셔서 좀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이 자리를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하기에는 너무 좀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용기를 냈어요. 철도학회 세미나를 저희가 해서 여러분들을 저희가 다 모시는 제가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려면 확실하게 쳐주시네요. 네. 아니,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학문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서로 축하하고 새로운 영역을 같이 만드는 자리라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그 철도역의 그 문화공간적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요. 각국의 보존제도라고 해서 조금 페이퍼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아카데믹한 페이퍼는 아닙니다. 제가 그 철도의 그 문화 보존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그 제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철도가 1899년 9월 18일 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32km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13년이 되는 해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있어 왔는데 아쉽게도 그동안에 너무 그냥 이렇게 건설 위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특히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존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앞으로 우리 나갈 방향이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철도의 기능입니다. 오늘 제가 참 많이 우리 독일 선생님하고 우리 일본 선생님한테 제가 많은 걸 배웠고요. 이렇게 문화라는 언어를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교통을 이런 그 다른 시각에서 디자인과 이런 쪽에서 같이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오늘 또 한 번 행복하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의 기능을 저는 그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만은 저는 항상 이 교통을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능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역에서 역까지를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트랜스포테이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철도는 역과 역을 나누지만 역과 역을 움직이지만 결국 거기에 사람이 실려 있고 사람과 또 물건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실려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서 문화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성에 저는 철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제 여기가 서울역이기도 한데 역이라는 그 문화 공간적인 의미를 한번 새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철도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좀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에 지금 이제 제가 일본과 영국을 예를 든 것은, 영국은 철도가 시작된 나라이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일본 부분을 한번 보고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의 기능 변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운송수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도는 당 1차원적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이제 2차원적으로 지역으로 발전, 지역과의 개념으로 역 주변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문화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굉장히 그 철도의 기능이 운송수단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대를 흐르면서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헤리티지로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 그런 보존 가치와 또 나아가서는 산업유산으로서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철도역입니다. 저희 나라의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문화재가 약 10,000건 정도가, 10,000건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지정 및 등록,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7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문화재입니다. 466건 정도가 있습니다. 466건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사적 284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곳이 그 테이블에 어디 있던데 서울 역사 284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 보시면 284가 바로 사적 284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적 284호고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사적이고 나머지는 울산의 남창역이라든가 반곡역, 구곡성역, 순천의 원창역, 신촌역 등은 등록문화재, 지정이 아니라 지정제도하고 등록제도가 있는데요. 등록으로 해서 58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81년에 그 사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2003년부터는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탁화, 그 다음에 교량, 간이역,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터널, 그 다음에 검수차고, 교량, 이렇게 해서 총 59개가 이 중에서 역이 25개소 42%고요. 차량이 11개소 19%입니다. 급수탑이 9개소 15%, 교량이 5개소 9%, 기타 9개소 15%로 현재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25개 역입니다. 서울역이 이제 유일하게 사적이고 나머지들은 주로 간이역들입니다. 간이역들. 그래서 25개가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불정역입니다. 이 불정역은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저기 점촌이라고 있습니다. 점촌. 저 경북에 가면 문경, 가은, 점촌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불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둔역입니다. 구둔역은 용문역이 중앙선 복선화 하는데 거기에 가면 용문역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역이 되면 현재는 폐선이 돼서 여기는 굉장히 그 영화 촬영 장소를 아름답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선돼서 저는 여기를 가보면서 이 부분을 좀 그 용문까지 현재 중앙선이 다니니까 용문에서부터 여기가 폐선된 데가 한 15km 정도 돼요. 그래서 15km 정도를 좀 문화 공간으로 하면 어떤가. 그 다음에 그 증기기관차도 좀 다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좀 그런 보존 개념, 문화 공간으로 좀 재창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둔역입니다. 단공역이고요. 간이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평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주로 간이역들이기 때문에 수송 수요가 없어서 거의 무배치, 그러니까 사람 여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없는 간이역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안 되겠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가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그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9개의 현재 급수탑이 있습니다. 급수탑은 아시는 대로 예전에 우리가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려면 석탄과 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증기기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급수탑입니다. 예전에 급수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마 이렇게 눈여겨 안 보이시면 안 보일 텐데 주로 예전에 역 주변에 이 부분은 조금 요새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건 논산 옆에 있는 연산역이 있습니다. 그 호남선에 있는 그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 조금 모습입니다. 급수탑의 모습입니다. 교량이들이 있습니다. 5개의 현재 교량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군리, 쌍굴다리 이 부분도 있고요. 경의서 장단요, 죽음의 다리 이 부분도 현재 구조물이지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데 2008년까지가 거의 지금 그 후에는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이렇게 조금 불규칙한 걸 좀 아시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좀 매년 보면 불규칙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1년 서울역이 사적된 이래로 그 후에 등록문화유산이 지정되는데 매년 좀 불규칙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부동산이 좀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가 53개소, 해방 이후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그 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기준이 50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을 경과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일제강점기 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철도 문화유산 지정 제도는 국가 중심이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법에 의해서 국가 중심의 지정 제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유형이 역과 차량 중심이고요. 역과 차량이 약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이 좀 미약합니다.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지정이 되고 보존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록문의 전체가 한 480건 정도가 되는데 480건 되는데 그중에 철도의 비중이 약 10% 정도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도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이 아무래도 철도가 시작된 영국과 이웃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도 철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보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9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교통문화 발전의 역사성이 있을 것, 철도교통의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 철도교통 기술 과학 등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에 멸실 위기에 처할 것,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자성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절성의 부분, 기념적인 가치가 있을 것, 동산 부분도 이런 도서, 서류, 사진, 그림 같은 유일한 기록물일 것, 그 다음에 희귀성, 재생이 어려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등록문화재들이 현재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봤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기는 제도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중요문화재와 함께 그다음에 사적,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부분이고 그 중에 철도는 아까 우리가 아까 5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28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또 근대산업유산제도라고 해서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산업유산제도에 따라서 도쿄역이라든가 철도 건설, 그다음 시설 등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 않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그 중요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일본 교수님께서 사철 JR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을 보니까 굉장히 사설 철도 회사들의 기념물로서 보존할 노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라든가 북해도 철도 주식회사 등 민간 차원의 기업들이 이 철도를 보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영화, 일본은 1987년에 철도가 민영화됐는데 그 이후에 기업 차원의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랑 비슷합니다. 일본도 요 철도 기념물과 준 철도 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예전에는 국철에서 하다가 이제 기업에서 하는데요. 철도 기념물 제도, 기념물과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준 철도 기념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철도의 발달에 공헌한 고인의 유적, 묘비까지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준철도 기념물도 철도 기념물에 못지않지만은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현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영화 됐는데 민영화 이전에 이제 JNR이라고 일본 국철이 있었습니다. 국철 내에서도 철도 기념물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한 것들을 보면 철도 관련 시설, 기타 건조물, 차량, 고문서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 제복, 작업 용구, 간판, 기타 물건은 제도의 추이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것, 철도의 시설에 발상이 된 지점, 철도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정을 해왔습니다. 준기념물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들은 이제 조금 지역 단위에서 보존 필요 있는 것들을 지정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에서의 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철도 문화유산 보호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항을 가지고 현재 철도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거를 한번 쭉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1958년부터 철도 기념물, 준 철도 기념물에서 일본 국철과 87년 이후에 민영화된 이후에 어떤 것들이 기념물로 보존이 되고 있는가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호 기관차, 신바시에서 요코하마 기관차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 고문서, 그 다음에 철도 국유법 철명 초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철도를 공헌한 사람의 묘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일본 철도를 처음에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의 묘지까지 6건,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연동장치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시설들, 그
그다음에 철도 기술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타루역 이런 부분들까지를 해서 철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입니다. 뭐 조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이 있는데 철도공원이라든가 철도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 철도공원에서 그 안에 철도공원화 시키고 그다음에 철도를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철도 박물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의왕에 철도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1948년에 교통박물관, 간다에다 교통박물관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오미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철도가 87년에 이제 출범하면서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오미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영국에 있는 요크 박물관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는데 굉장히 수준 높게 고증을 참 잘한 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약 24만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후인 부분입니다. 유후인은 이제 규슈 쪽에 있는 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는 그 건축 갤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해가지고 역을 만들고, 그다음 그 옆에 문화공간, 이렇게 갤러리를 해서 항상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1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 약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카레가와 역도 옛날 역을 그대로 보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이 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목학회라든가 산업고고학회 등에서 학회에서 차원에서 그 유산 제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토목학회, 산업고고학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노력으로서는 그 요코하마 시 차원에서의 노력, 그다음에 사설철도,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그다음에 이렇게 또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들, 다양한 차원에서 철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권의 등산 열차, 아까 말씀 학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부분입니다. 영국은 이제 철도가 이제 시작된 나라인데요. 굉장히 그 일본이 국가적인 것 플러스 민간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면 영국은 왜 그 정부 차원 쪽에 그 노력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그 제도를 쭉 찾아보니까 교통법과 국가유산법, 철도법, 철도유산체계 명령, 철도유산법, 철도법 이런 걸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로 이제 그것을 그래서 현재까지 철도 부분 문화유산을 이제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예로는 그 정부 부처 내 철도유산위원회 내셔널 헤리티지 커미티를 둬가지고 유산을 지정을 하고 또 국립철도박물관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그 철도 문화유산을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퍼블릭 굿,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보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어떤 그 누구나 국민이 누구나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하는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시사점으로 와 닿습니다. 그동안에 그 영국에 있는 철도 말하자면 그 문화유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철도 유산 지정 현황을 쭉 한번 자료들을 봤습니다. 연차 보고서라든가 법률 초안, 증기기관차, 철도 통표. 통표라는 거는 그 기차가 이제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자동 신호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통표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지 그 선로를 진입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이런 부분들, 도서관, 시계, 기록물, 그다음에 국기까지, 국철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들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시는 대로 20건, 10건 이상 이렇게 발굴을 해서 보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영국과 일본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부분입니다. 철도 개통이 이제 우리나라가 99년 9월 18일 했고요. 일본이 72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비슷한 이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조금 이제부터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코레일 사장님도 오셨는데 코레일이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노력이 이러니 생각되는데 아직 운영자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제 조금 지금부터 더 필요할 것 같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그 지원도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일단 데이터만 비교하더라도 조금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철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대산업유산제도 등 그런 새로운 제도 등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든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들 저희도 지금 철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미약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펀드라이징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나라를 비교했기 때문에 한번 법률적인 부분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부분이 굉장히 국가유산법, 헤리티지에 대한 법이라든가 유산법, 철도법 등에 대해서 철도를 대한 문화유산을 그 공공재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앞으로 우리가 문화 이런 그 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시사점을 주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다행히도 지금 이제 코레일에서 작년부터 철도 문화재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려는 노력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적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이지만은 그런 차원을 알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철도 보존 협회라든가 민간 회사의 노력, 아까 말씀드린 학회의 노력, 다양한 노력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그다음에 마찬가지 영국 철도 보존 협회 등에서 이런 그 문화재들 등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결론 부분입니다. 철도 문화유산을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쉬운 9개, 59개의 등록 문화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황이 제가 보니까 아직도 좀 체계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것들은 지난 것이고 중요한 게 현재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 문화유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레일이라든가 시설공단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좀 문화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 세대에 이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철도 박물관, 일본 같은 경우에 철도 박물관과 자료관이 약 1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국의
요크 철도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아이템이 300만 점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 점이 넘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하나의 헤리티지더라고요. 그 박물관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그 문화를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소,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박물관 등을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시설 등을 좀 이렇게 공공재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도 금방 원래 이제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철도역에 대한 단순한 운송 기능을 떠나서 이런 오늘과 같이 이런 새로운 사회성과 문화 속에서 철도역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역을 보는 것은 바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제도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운영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그 노력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밖에 안 되는 매년 어떤 때는 뭐 2건이 지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자 차원의 보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는 학회에 안 갔는데 제가 이제까지 학회에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학회가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요크 저희 학회를 영국 철도 학회를 했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요크에 있는 철도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요크에 있는 철도 박물관 다른 데 가서 한 게 아니라 요크에 있는 철도 박물관에서 컨퍼런스라고 저녁 때 그 기차가 있는 옆에서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철도를 소재로 철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와 철도 공간에서 철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사진 파일에 그게 제 몇 가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언젠가는 이렇게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철도 학회를 이런 철도가 있는 공간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후에도 몇 번 좀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서 꼭 한번 저도 노력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가천대학교 최혜임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철도 역사가 되게 많은데요. 서울역과 다르게 다른 역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전국에는 철도역이요 600개 정도 됩니다. 600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정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철도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반 정도는 현재 무인역입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가 현재 말하자면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무인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좋은 사례를 그 대전역에서 발견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사장님이 그 성심당 빵집 얘기하셨는데 언제 대전역에 오시면 그 이제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대전역 말씀드리면 혹시 대전역에 오시면요. 대전역이 동광장하고 서광장이 있습니다. 이제 동광장 쪽에 나가면 거기에 조그만 그 한 120평짜리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인데 저는 거기 학교가 이제 거기에서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학교로 걸어가면 항상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해요. 저거야말로 철도 창고인데 좀 자료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대전 역장님께 좀 건의를 했어요. 아유, 저기 정말 좋은 스페이스에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전이 1905년에 경부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철도의 도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철도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역장님이 굉장히 제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대전시 분들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대전시에서 그쪽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자 해서 그 자료관을 이제 4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전시에서 20억,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20억을 주셔서 40억을 철도 자료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철도에 관련된 이제 자료 등을 넣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저번에 지난 한 2주 전에 저희 거기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대전시하고 같이 그 문화 공간에서 120평짜리 굉장히 오늘처럼 추워요. 거기가 아무것도 이제 리모델링 할 텐데 그래서 거기서 저녁 때 금요일 날 저희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조그만 노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확산은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대전시 분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이제 촉진대가 된다. 이런 좋은 모델이 있으면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이런 노력들이 오늘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들으시면 또 미래에 또 그런 일들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